은행 내시면 돼요. 전에 어디 사무실? 전에는 당시 진보당 당사가 있던 곳은 종로구 장안동, 지금의 종로 2가다. 호텔 여기 이제 2층에 있었고 3층에 일부를 썼다고요. 3층 일부를. 당시 진보당 간부였던 권대복 씨는 지금도 그 창당 과정의 어려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 얻으려고 그러면 경찰에서 미리 저걸 하고, 그런데도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죽산 선생의 그 어떤 지지적인 그런 역량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산 선생의 힘으로 그 경찰의 박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은 1956년 창당된 우리나라 유일의 혁신정당. 그 색깔은 창당 선언문만 봐도 한눈에 드러난다. 이러한 새 이상과 새 사고방식의 기초 위에서 혁신적인 정치 행동을 하려는 대중의 전의로서 진보당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새 이상을 파악하고 이념적으로 뭉친 정당은 필연적으로 방범한 근로 대중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는 피해 대중의 당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대중의 피해 대중의 전위, 사회민주적 색채가 강했던 진보당의 강령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통일론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권의 통일 정책은 바로 북진통일. 온갖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 그를 성대하게 끝냈습니다. 정부 여당의 핵심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국민들로부터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검찰은 바로 이 평화통일론을 문제 삼아 진보당 간부들을 구속한 것이다. 무력 통일은 안 되고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런 평화통일론의 상징적인 어떤 주장 혹은 주창이 당시 국민들 또는 전쟁의 후유증에 굉장히 지치고 있었던 피해 대중에게 커다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북진 통일을 일치하는 사람들이 평화 통일처럼 무서운 것이 없었다. 즉 북진 통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편으로는 이북과의 대결 자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승만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또 극우 반공 체제도 강화시키는 그런 일면이 있었는데 평화통일은 그것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안검사건 정부 당국이건 큰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러나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결국 무죄로 판결되고 만다. 무력 북진 통일이 합헌이고 평화통일은 위헌이다. 국현론은 헌법이 직접으로 안 했으면 간접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그거 없거든. 그러면 뭐냐? 결국 이것은 그때그때 정당을 시시비비해서 내세우는 태제로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헌법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닌 이상은 평화통일론이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썼다. 집권자의 귀에 거슬리면 위헌이라 그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보당 강령 정책 평화통일은 무죄다. 공판이 계속될수록 평화통일론에 대한 국시 위반 논쟁이 힘을 잃어가자 검찰에서 새로운 카드로 제시한 것이 바로 양명산이라는 인물. 진보당 사건 공판정에 양명산이 등장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북한 당국은 피고 양명산을 통해 조봉암에게 자금을 전달했으며 조봉암은 밀소와 진보당 관계 자료를 북한으로 보내는 등 명백한 간첩 행위를 했습니다. 조봉암이 북한의 간첩인 양명산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으며 진보당 관계 서류 등 기밀 서류를 북한 당국에 보내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연이어 북한의 자금을 환전해준 달러상과 죽산의 딸 조호정의 자금 수수 사실, 죽산이 옥중에서 양명산에게 은밀히 정보를 전달했다는 쪽지 등 조봉암의 간첩 행위와 관련된 각종 증거들이 제시됐다.
양명산은 조봉암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 독립운동 자금을 전해준 혐의로 일경에 체포되기도 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방 이후 양명산이 대북 첩보기관 HID의 첩자로 남북교역에 종사, 돈을 벌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에 그랬거든. 어째 이 사람이 휴전선에 또 군인이 철통같이 지고 있는데 그걸 어째 12번 왔다 갔다 하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명산 정보관의 첩자 아니야. HID에. 그러니까 12번 이북에 왔다 갔다 한 것을 어떻게 왜 검사가 기소장에다 공소장에 다 내놓지 않고 증거도 안 내놓고 그저 왔다 갔다 돈 받아가지고 조봉을 줬다. 고백이 안 나거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입증 다 했다는 거지. 우린 그래서는 되겠느냐. 어째서 이거 당국은 묵인하에 간가 이가 너희들이 보낸가 이가 하는 그런 식이지. 조봉암은 북한의 자금이란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지만 양명산은 공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자세로 검사의 질문에 짧게 네네라고 대답했을 뿐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우리 1심 때는요, 팍 땀을 빼면서 검찰 기소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봉암 씨가 허허 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언제? 당신이 그 돈이 이북에서 보낸 돈이라 소리 언제 했으며 내가 이북에서 보낸 돈이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거 받아서 다음 해는 쓰지 않는단 말이야.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58년 7월 2일. 서로 조피고가 받은 돈이 북한의 자금인 줄 알고 있었더라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될 수 없다. 죽사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진보당 간부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박사하고 말이요, 조봉암 씨가 정제관계라는 걸 생각해서 자기도 참 안 됐지만은 5년을 선고했다 그거요. 그 사실 자기 내심으로서는 집행유예로 딱 알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요. 그 사람이.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직후 법원은 용공판사를 처단하라는 서북청년단의 군홧발로 진리게졌다.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법원 난입 사건이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유병진 판사는 이 재판으로 인해 대통령이 제가해야 하는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결국 탈락하고 만다. 검찰의 항소로 재개된 2심 공판정. 조봉암과 양명산의 간첩 혐의를 심리하기 위해 김용진 주심판사 주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양명산은 1심의 진술 내용을 모두 번복하고 나섰다. 1심의 진술 내용은 모두 특무대의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게 하게 된 거짓말이에요. 일심 증언은 특무대에 감금된 채 조봉암의 간첩행위 사실을 증언하라는 협박에 못 이게 한 거짓말이고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조봉암 씨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날리는 거지만은 당신은 꼭 살려준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야, 자기는. 양명사에는. 그런데 내가 사형이 뭐냐? 언제 해가지고. 이게 틀리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변심이 된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부인을 통해가지고 나한테 찾아보내가지고. 당시 특무대원이었던 한 인물은 양명산의 증언이 사실이었음을 증언해 주었다. 조봉암의 간첩 혐의 조작에 특무대가 개입돼 있었다는 것이다. 야, 그거 있잖니. 어제 그러니까 양명산이가 돈 같은 거 군생이 줬다고 만들 거 아니야. 어? HID 양명산 사건에 의한 것이 결국은 가서 저렇게 씌워져서 그 사건과 연결된 걸로 이렇게 남기려면 정부에 공개하겠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의 소란 속에서도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58년 9월 25일 판결은 내려졌다. 피고 조봉암과 양명산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고 동피고들을 각각 사형에 처한다. 양명산의 자백이 번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은 죽산 조봉암. 그는 왜